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로 우리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서요. 권선형이냐 아니면 농형이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긴 애가 농형 유도전동기고 회전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권선형입니다. 아무래도 구조가 간단하고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대신 기능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고 이 안에 코일이 있어요. 내부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외부라고 한다면 이 외부에는 어떤 슬립링과 그것과 연결된 어떤 2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차 저항을 가변을 해요. 그럼 여기 슬립링, 즉 슬립 값이 막 바뀌어요. 슬립 값이 바뀌면 회전 속도가 바뀌어요. 토크도 바뀝니다. 이런 총괄적인 내용을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은 앞으로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위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농형에서 비례추위 사용 안 합니다. 권선형에서 하는 거예요. 이 비례추위는요. 권선형에서만 한다.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사실상 시험 문제 하나 맞춘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회전자의 슬립링과 브러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이 운전하는 게 좀 까다롭죠. 기동 저항기를 통해서 대신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동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처음에 움직이는 순간의 전류값 감소, 그 다음 기동 토크, 처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기동하는 전류값은 낮은데 그 기동하는 토크 값은 크다는 거 괜찮죠. 속도 제어가 조금 자유롭습니다. 비례추위를 통해서. 비례추위는 권선형에서 한다 그랬고 이 비례추위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비례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2차 저항을 조절해요. 내가 2차 저항을 10, 20, 30, 40 조절할 때마다 어떤 슬립 값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속도와 토크 값도 같이 증가를 한다. 이게 비례추위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자, 첫 해 연봉이 100만 원이 너무 적죠? 첫 해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첫 해에 3천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4천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5천만 원 받았어요.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상당하죠? 어쨌든 매년 1천만 원씩 올랐다고 해보죠. 그러면 4년 차가 됐을 때는 얼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1년 차 때 1천만 원이었죠. 2년 차 때 2천이었죠. 3천이었죠. 처음에 1년 차 때 3천, 2년 차 때 4천, 3년 차 때 5천. 그러면 4년 차 때는 얼마가 돼요?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비례추위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흐름 따라가니까 6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죠? 자, 아무튼 비례추위가 이런 겁니다. 비례추위가 이런 거고 비례추위는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보세요. 2차 저항을 증가하니까 슬립이 증가한대요. 속도가 감소하고요. 토크가 증가한대요. 그럼 비례추위에 대한 공식이 뭐냐?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 공식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기능사 범위 안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막 요리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비례추위가 2차 저항을 건드는 거잖아요. 얘가 2차 저항이에요. 2차 저항을 가변시킵니다. 예를 들어 2차 저항을 2배 했어요. 그러면 2차 저항을 이렇게 2배. 그럼 이 값이 2배 커진 거죠. 그럼 이 슬립 값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이 돼 있는 거예요. 즉 2차 저항을 가변해서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면 슬립도 같이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위에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아래도 2배가 될 것이다. 뭔가가 2배가 되면 슬립도 2배가 된다.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도 2배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비례추위에 대한 공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리는 것보다 한번 그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래프가 여기가 최대 토크 타우예요. 여기는 속도에 대한 축입니다. 그래서 타우, 그 다음에 속도 n이에요. 자, 속도가 0일 때는 우리 슬립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0일 때 슬립이 1 나왔죠? 저 이거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기억날걸요? ns분의 ns-n. 이때 속도가 0이라면 약분 1만 남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슬립이 1이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간은 동기 속도만큼, 즉 이 n 값이 아무리 커져봐야 ns 값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ns가 돌아야 n이 같이 도는 거니까 ns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아무리 빨라봐야 ns랑 똑같은 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이 두 가지 값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슬립이 0이 된다. 그 표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처음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R2부터 보세요. 슬립이 1일 때 토크는 이 지점에 있었어요. 속도가 아직은 0인 지점.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토크 값도 같이 증가해요. 증가해요. 어느 순간 최고점을 찍고, 최대 토크라고 합니다. 이걸 최대 토크를 찍고 속도가 더 증가하면은 점점 토크 값이 작아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서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토크 값이 계속 커지다가 여기서는 토크 값이 점점 내려오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 그런데 비례추이의 원리에 의해서 2차 저항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2차 저항을 조절, 이 R2' 값을 바꿔봤어요. 얘에 비해서.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돼서 조금 그래프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또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어때요? R2를 조절함에 의해서 토크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저항을 조절했을 때 슬립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회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토크 값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2차 저항을 가변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 2차 저항을 조절하면 슬립이 바뀌는구나. 슬립 바뀌죠? 슬립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수가 바뀐다는 얘기죠. 회전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다? 토크 값도 같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R2가 바뀜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제 아무리 2차 저항을 막 조절했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최대 토크입니다. 여러분, R2나 R2'이나 R2의 프라임이나 이 최대 토크 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대신에 뭐가 바뀌어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지점은 바뀝니다. 하지만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아무리 2차 저항을 조절해도, 아무리 비례추이 원리를 적용해도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지점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최대 토크의 어떤 그 값, 최대치는 변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져가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만 외웁니다. 출, 효, 동. 비례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비례추이 R2를 조절함으로써 알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전류값 알 수 있고요. 토크, 역률, 1차 입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과 효율과 동선과 동기 속도는 알 수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다음 중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비례추이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 4개 중에 하나 고르게끔 나옵니다. 아니면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즉 비례추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3개, 4개 중에 3개 알려준 다음에 여기는 하나 넣겠죠. 딱 여기까지가 시험 어떤 유형이에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선도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부하를 걸고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성능 특성을 파악하면 좋은데 매번 이거를 실부하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원선도, 다른 말로 헤일랜드 원선도를 통해서 이 유도전동기의 성능과 품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선도를 이렇게 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도할 것까지는 아니고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P와 P1, P에서부터 P1, 이것은 2차 출력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P1, P2, 여기 구간은 2차 동선, P2, P3는 1차 동선, P3, P4는 철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자주 나오는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이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그럼 원선도를 작성하려면 어떤 시험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저항 측정 시험. 두 번째, 구속 시험. 세 번째, 무부하 시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자만 따서 무, 구, 저. 저, 구, 무 상관없습니다. 저, 구, 무, 구, 저. 이렇게.
그래서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뭐냐? 저항 측정 시험, 구속 시험, 무구화 시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웁니까? 이런 암기법이 있죠. 유명한 암기법인데 그럼 이게 마치 어때요? 여러분 서해 바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잔잔하니 물결에 뒤쪽에서 해가 아래쪽으로 점점점 들어가죠. 해가 저문구나. 해가 저물고 있다. 해가 저문다. 해가 이게 이제 마치 저무는 해. 저무는 해. 해가 저물구나. 해가 저무구나. 해가 저무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해가 저무구나. 여러분 뭐라고요? 해가 저물고 있다. 해가 저무구나. 원선도가 이게 약간 해처럼 생겼잖아요. 저무는 해. 그래서 저무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외우셨을걸요? 속으로는 진짜 너무하신다 하시지만 외우셨을걸요? 해가 뭐라고요? 저무구나. 원선도 끝났습니다. 해가 저무구나. 심지어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문제 또 챙겨드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각각 알 수 있는 거. 저무구나는 알겠어요. 이 자체를 고르는 문제 나와요. 또 하나의 유형은 각각의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저항 측정과 구속 시험에선 1차 동선, 2차 동선, 무구화 시험에서는 여자 전류, 철손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한 것이 바로 1차 동선, 2차 동선, 1차 입력, 철손, 여자 전류 끝. 그럼 여기서 원선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죠. 저무구나.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쪽에서 비례추이에서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우리 알 수 없는 것만 외우면 알 수 있는 거 자동으로 나머지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추이에서 알 수 없는 거는 출효, 동동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출효, 동동이면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것은 출효, 동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해가 저무구나를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효율, 1차 입력, 2차 효율 이거 다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출력도 다 봤던 공식이죠. 단상일 땐 VI 코사인 세타, 삼상일 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대신에 이 친구들은 선간일 때 루트 3. 만약에 상으로 주어지면 그냥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선간으로 주어질 거라서 루트 3 써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 다음 토크 특성인데 이것도 다 했던 거니까 0.975일 때 킬로그램 미터, 그 다음에 9.55일 때 뉴턴 미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해요.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와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봐요. 다시 유도 전동기에서 전압과 토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걸 유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론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핵심 기출문제 최근에 빈출되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1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2차 여자 제어법입니다. 정답은 4번. 2차 여자 제어법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고요? 이거 안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모두 교재에 수록하려면 이론의 양이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교재에 수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기출에 나왔지만 이론에 수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출제 비율이 좀 낮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것들은 문제와 답안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4번 2차 여자 제어. 2번 볼게요.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 봤을 때 2차 저항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갔을 때 뭐 있었어요? 슬립 링이 있었잖아요. 권선형입니다. 정답은 2번.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 장점인 것은 무엇이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장점은 아무래도 기동 토크가 커요. 기동 전류가 작지만. 기동 전류가 작은 대신에 기동 토크가 크고요. 속도 제어가 원활합니다. 대신에 구조가 복잡해요. 1번, 기동 토크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2번,
구조가 간단? 아니요, 복잡해요. 속도 제어 곤란? 아니요, 쉬워요. 자유롭습니다. 기동 전류 크다? 아니요, 기동 전류 작아요. 정답은 1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단 1번부터 5번은 기동 단계에 대한 토크 곡선이다. 여러분 이거 그림 뭐였어요? 이거 비례추이 곡선 쫙 그렸던 거죠? R2 값이 바뀔 때마다 토크 값이 바뀌는, 하지만 최대 토크는 동일한, 이거는 비례추이죠. 비례추이는 어떤 유도 전동기에서 권선형을 무조건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비례추이 나오면. 정답은 권선형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차 저항을 건들면 슬립 값이 바뀌었고 토크 값이 막 바뀌었어요. 시작 지점이.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았던 값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았죠. 정답은 1번.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6번입니다.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거 고민도 하지 마시고 권선형. 정답 1번. 이어서 7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거, 출효 동동이었죠. 1번부터 4번 중에 아이고 출력 바로 나왔네. 정답은 1번입니다. 출효 동동. 이어서 8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출효 동동 제외하고 나머지 거예요. 그러면 출효 동동 역률 없죠? 정답은 4번. 역률은 비례추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원선도가 어땠어요? 그림이 그려질 때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었고, 이게 마치 우리 서해 바다에서 해가 저물 때 해가 저무구나. 저무구. 그래서 저항, 구속, 무부하, 저무구. 저무구. 저항, 구속, 무부하. 1번, 2번, 3번에 다 있죠. 슬립 측정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랬으면서 지금 암기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무구나. 해가 저무구나.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할게요. 유도 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정답은 1번 무부하 시험과 1차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 1번. 이어서 11번.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여기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나와요. R은, 자, 여기서 여러분 해설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S에 1-S에 아마 R2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R2를. 그래서 문제에서도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인가? 이 2차 저항의 등가 부하 저항 R이 몇 배이냐? 그럼 슬립 값만 알면 되죠. 4%니까 0.04, 0.04 넣으면 답안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계산해보면 0.04, 0.04 넣어서 하면 24의 R2, 24배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이런 경우도 공식에서 주어지지 않았죠. 다시 이론에서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공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역시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하지만 종종 등장을 할 수 있게 공식 정도 알고 가겠습니다. 등가 부하 저항이에요. 자, 12번입니다. 전격 전압이 380V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 1차 입력이 50kW이고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무엇이냐? 역률 우리 삼상에서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를 넘기고 다시 코사인 세타를 남기고 루트 3 VI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의 V 값은 지금 문제에서 380, 전류 값은 135라고 했으니 해설과 같이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135분의 5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50kW니까 10의 세제곱이죠. 50의 10의 세제곱. 정답은 0.56이네요.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56%가 될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볼게요.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원 전압이 9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몇 %가 되겠는가? 단 회전수는 불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토크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전압을 90%로 한다는 건 원래 V값의 90%를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V값에 0.9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변화됐다는 얘기고 토크값도 같이 변화될 거니까 변경된 토크값, 즉 토크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전압의 90%니까 0.9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 써주고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0.9의 제곱은 0.8 하나가 될 것이고 V의 제곱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그리고 토크 프라임. 잠깐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래 토크였죠? 그래서 변경된 토크 값, 토크 프라임은 0.81의 원래 토크 값, 즉 원래 토크 값에 0.81을 곱한 형태가 되더라. 언제요? 전압의 90%를 인가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번입니다.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첨입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내용, 이 유형 잘 나와요. 이 유형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천천히. 원래 토크가 유도전동기에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면서요. 근데 이번엔 전압이 몇 배가 됐대요? 2분의 1로 감소했대요. 그러면 토크 값도 같이 변화가 될 것이고 V 값이 이제 2분의 1로 될 것이고, 그쵸? 원래 전압의 2분의 1배. 그리고 원래 제곱이 있었으니 전체의 제곱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곱하면 4분의 1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V의 제곱으로 나올 것이다. 뭐가? 변경된 토크 값이. 나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를 찾아주시고 원래 토크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토크 값은 4분의 1에 뭐가 됩니까? 원래 토크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꼭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그냥 끝나는 거면 제가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 문제가 결국엔 다른 어떤 비슷한 유형들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값에 장난칠 때 이거 정말 잘 쓰여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표시 있잖아요. 이게 비례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되시면 부담될 수 있어요. 막 이런 기호 나오면 수학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대신에 난 이걸로 놓겠다. 그럼 전부 다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달라요. 비례 표시랑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유도전동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유도기를 마무리합니다. 유도기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다음 파트 넘어가야 돼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동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기 파트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같은 호흡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